무조건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로 입사를 하고요.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뿌듯했던 업무가 뭐냐면 바로 투자 유치 업무였습니다. 나는 초기 스타트업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큰 보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투자 유치 업무를 어떻게 해서든 수행하셔야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 투자 유치 업무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대표나 또는 자신의 상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금 우리 회사가 투자 유치 업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도 꼭 투입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을 꼭 하시더라도 이 투자 유치 업무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터득할 수 있는 업무가 투자 유치 업무예요. 서비스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은 비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전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스타트업, 이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고 나중에는 또 어떤 가치들을 부여해 줄 것이냐, 요 문제거든요.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이 회사의 자금은 어떻게 굴러가고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해하는 것만큼 훌륭한 건 없어요. 그럼 왜 투자 유치가 이 부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냐? 투자 유치라는 건 한마디로 이 회사가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돈을 받는 것인데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투자사들에게 자신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켜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으며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요 막연하게 설명하면은 절대 돈을 못 받고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납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꾸는 거잖아요. 이 돈을 꾼다는 거는 정말로 이 사람이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투자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구나 라는 거를 확신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 명에게. 그러려면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서비스의 비즈니스적인 부분, 히스토리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투자 유치 업무를 통해서 이 시발점이 어디였고 과거에는 매출이 얼마였으며 수익률은 얼마였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어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해서 파생이 되어서 향후 미래에 더 많은 볼륨을 만들고 결국에 어떻게 수익화가 될 것이고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A to Z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투자 유치의 업무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자신의 직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도 도모할 수 있고요.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흐름을 한 번에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나의 직무가 아니더라도 창업을 한다거나 이와 비슷한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을 때라도 투자 유치 업무는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회사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이해하는데 무조건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는 투자사들과의 네트워킹을 쌓을 수가 있어요. 투자사들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통은 부르는데요. 이 벤처 캐피탈 시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다 한 달이 건너면 알고 담당자들을 아는 곳들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스타트업에서 이 투자사에서 투자를 받았대 라고 하면 다른 투자사가 당연히 이 냄새를 맡고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업계에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이 회사가 투자업계에 발을 디디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죠. 여러 차례 미팅을 하다 보면은 투자사들과의 그 생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신만의 인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투자사들과 네트워킹을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창업에 욕심이 있어. 그럼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창업을 했는데 투자 유치를 받고 싶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다면 맨땅에 헤딩해서 투자사를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어떠한 일을 좀 꾸려나가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소개를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수천 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어느 투자사를 두드려서 투자를 받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투자 유치 업무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조금이라도 쌓았다 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기회와 가능성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투자 유치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런 투자 유치와 관련된 전공을 살려본 기억도 없는데 내가 감히 투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안 해봤거든요. 투자 유치 업무라고 해서 뭔가 진짜 재무적인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져 있거나 숫자 노름을 좀 잘해야 되는 사람들만 투자 유치 업무에 배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선입견입니다. 투자 유치 업무에도요 나름의 그 역할이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사 담당자의 심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심사역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이 초기 멤버로 들어오면서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업무들을, 그 데이터들을 심사역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정돈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좀 맡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 제가 재무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업무를 꾸준히 잘 해오기만 했다면, 기본적인 역량만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무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투자 유치 경험이 내가 과거에 없더라도, 전공을 쌓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충분히 부딪혀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문서 작업 능력이 특출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PPT 잘 만들어야 되고 엑셀 잘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PPT는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저는 PPT, 엑셀 정말 못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제까지 업무를 해오면서 실전에서 터득한 것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업무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 콕 집어서 그 사람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투자 유치 업무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경험을 쌓았을 때 내가 비로소 초기 스타트업에서 정말 확실한 경험을 쌓아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 유치 업무를요, 나중에 다른 곳을 이직하고 그곳이 중량급 이상의 스타트업이자 뭔가 네임밸류가 되게 높고 정말 다 많은 사람들이 직무에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는 회사에서 내가 이 투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때는 절대 못해요. 그때는 이미 투자 유치에 특화된 직무가 갖춰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직무에 맞는 전문적인 사람을 뽑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가 그 정도는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을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꼭 투자 유치 업무를 경험을 하시고, 이 투자 유치 경험 업무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녹여서 창업에 활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음 커리어를 쌓았을 때 이 점을 좀 강조하면서 나는 회사의 비즈니스, 내 직무를 떠나서 회사 전반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잘 단기간에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